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로마자 1번 교재 보시면 기속행위란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요건에 따른 행위의 내용이 이리적,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행정청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법규를 집행하는 데 그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건 여러분들 충분히 말씀드렸던 바처럼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 같은 요건을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행정청은요 그 법에 구속되어서 그대로 A라는 처분을 해야만 합니다. 그대로 기계적으로 집행을 해야만 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률 요건 부분만 존재하고 효과 부분은 그대로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재량행위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재량행위는 행정법규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반드시 그와 같은 A라는 처분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 여부나 행위 내용에 관한 선택의 가능성을 부여를 하고 있다. 재량행위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개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나는 1, 2, 3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A라는 처분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와 같이 그와 같은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결정재량과 그다음 두 번째 그와 같은 처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선택재량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보시면 결정재량은 당해 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결정재량이고 법적으로 허용된 여러 행위 중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보게 되면 징계의 종류를 정해놓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징계 처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재량권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요 법적 효과, 선택의 문제로서 선택 재량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로마자 2번에 있는 구별 실익을 보시면요. 그러면 이와 같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먼저는요, 사법심사의 대상 옆에다가 행정소송의 한계라고 써놓으시고요. 행정소송의 한계. 행정소송의 한계 논의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게 되면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와 그리고 권력분리 원칙에 따른 한계 두 가지로 나눠졌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아직 잘 안 받아들여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한계 테마를 한번 먼저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로 생각됩니다.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란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법심사의 대상 자체가 될 수가 없으면 그 중에 하나인 행정소송의 대상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법 본질에 따른 행정소송의 한계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률적 분쟁을 말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법률적 분쟁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법령 적용상의 분쟁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큰 내용을 우리가 잡아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대한 사건이어야 된다. 구체적 사건과 권리 의무에 관한 사건 이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요. 법령 적용 가능성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통치행위나 특별권력관계 판단 여지와 함께 재량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원칙적으로 그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하는 이상 위법적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정당 부당의 문제만 발생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와 같은 정당 부당에 대한 문제는 심사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왜? 위법적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권력분리 원칙상 위법적법의 문제가 아니면 심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가 불가능하고요. 예외적으로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여부만 심사할 수 있다. 한계가 있다 이거죠. 밑에 보시면 이제 기속행위. 기속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사법심사가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속행위는요,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처벌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률 효과 부분은 이제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요, 법률 요건 부분만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요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전속적인 판단 영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사법심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전면적으로 심사가 가능합니다. 뒷부분에서 우리가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방식을 보게 되면 더욱 정확해질 겁니다. 그 다음 재량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당부당의 문제만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적법의 문제가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심사가 불가능한데 예외적으로 그 재량권의 한계를 지금은 무엇이 인정돼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는 것이 인정되죠.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행정청의 무제한적인 자유는 아닌 것이고 일정한 한계로서의 소극적인 경계가 존재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일탈하게 되면 그 행위도 위법해질 수 있단 말이죠. 이때만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겁니다. 예외적으로만 사법심사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행정소송의 한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배우게 되냐면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 재량행위라고 해서 각하를 시켜버릴 문제가 아니라 한계 일탈 여부에 의해서 단순히 정당부당의 문제만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법성이 발생하는 것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에 가서 그 재량권의 한계 일탈 여부를 심사하고 만약에 그 일탈 이 사실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정당부당의 문제니까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기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동설 판례 입장이죠. 원칙적으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에 가서 판단을 하라. 예외적인 심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법심사 방식 보십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조금 더 정확해질 수 있을 겁니다. 기속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그 같은 법을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청의 어떤 결정상의 융통성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속행위의 위법적법 판단할 때는요, 법원이 그 행정청의 행위가 위법한지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판단하냐? 행정청의 행위는 우선 배제시킵니다. 고려치 않고 그 법을 법원이 직접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법원이 직접 적용을 시켰을 때의 결과와 그다음 행정청이 발한 처분의 그 결과를 비교했을 때 만약 이것이 서로 일치하면 적법이고 불일치하면 무조건 위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우리가 대체 판단 방식이라고 합니다. 법원 스스로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법원 스스로 어떤 처분인지 여부를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어떤 처분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법원 스스로 그 법을 독자적으로 결론을 도출해 보고 법원 스스로 낸 그 판단과 행정청의 판단이 서로 다르면 무조건 위법입니다. 그래서 기속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 방식은 이처럼 적극적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재량행위의 경우에 보시게 되면 소극적 심사밖에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법원은 무엇을 행정청의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는 행정청의 그 결정에 의존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의존해서 행정청의 결정상의 융통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법원은 무엇만 할 수 있다. 그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여부에 대한 소극적인 심사밖에는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소극적 심사밖에 안 된다. 기속행위랑 비교해 보시면 기속행위는요, 전면적 심사가 가능하고 또한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대체 판단 방식에 의하는 데 반하여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다음 그것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할지라도 행정청의 판단에 의존하여 단순히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여부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다음 선원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원이 마도로스가 아니고요. 배 타는 선원이 아니라 뭐예요? 앞설 선자입니다. 그렇죠? 먼저 선자에다가 원할 원자예요. 기속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요건을 구비하면 무조건 그 허가 처분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 이런 경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재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량행위 그러면 선택 재량이 아니라 결정 재량 말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재량이다 그러면 결정 재량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사업구역 내에서 한 명의 허가자만 선택을 할 수 있다. 한 명의 사업자만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런데 갑이라는 친구가 허가 신청을 했고 1시간 뒤에 을이라는 친구가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만약에 결정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행위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논리적으로 선택재량은 인정됩니다. 얘한테 허가를 할 것인가 얘한테 허가를 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결정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고요. 갑이 1시간 전에 먼저 원했어요. 먼저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럴 때 갑한테 허가를 해주지 않고 을에게 허가를 해주게 되면 그 자체가 을에 대한 허가 처분이 위법입니다. 선원주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요건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갑도 을도 둘 다 요건을 충족해 왔다면 먼저 신청한, 먼저 원한 선원주의 원칙에 따라서 먼저 원한 갑에게 허가하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하지만 재량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가 밑에 내용이에요. 재량행위에 있어서는요, 그 같은 행정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누가 더 적정한 자인가를 심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에게도 어때요? 요건을 구비해 왔을 때 갑에게도 그 허가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을에게도 요건을 구비해 왔다고 할지라도 그 허가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선 시간적인 선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갑과 을 중에 누구에게 허가를 할 것인가는 행정청이 이제 허가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때까지 신청을 한 자들의 그 허가 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하고 그 중에서 이 행정 목적 달성에 있어서 가장 적정한 자에게 허가라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선원주의 원칙이 배제된다라는 또 특징이 있죠. 두 개가 또 구별이 될 수 있고, 또한 공권 성립과 관련돼서 보시게 되면 1, 2, 3의 요건을 충족을 했을 때 A라는 처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말입니다. 이런 경우 보는 거죠. 1, 2, 3의 요건을 충족을 하면 여기서 A라는 처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1, 2, 3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행하는 이 처분이 침익적 처분이고 그 처분이 수익적 처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요건이 지금 구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여 같은 경우는요, 요건이 구비가 된 상태예요. 이런 경우라고 하게 되면 그 상대방 국민은 이 침익적 처분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불발령. 그 다음, 이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라는 발령. 그래서 특정 처분, A라는 처분이죠. A라는 특정 처분입니다. A라는 특정 처분에 발령, 불발령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법적인 공권이 인정이 됩니다. 실체법적인 공권이. 물론 방향성은 어때요? 방향성은 여기가 마이너스 방향이고 이게 플러스 방향입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요, 불발령, 얘는 발령, 이런 문제가 되겠죠. 특정 처분의 발령, 불발령, 그 방향성의 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거나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아주 강도 높은 권리가 인정이 되고요. 그 중에서 이 부분에 발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부분에 있어서의 실체법적 공권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나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행정개입 청구권이다. 이 부분을 바로 우리가 행정개입 청구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행정개입 청구권이 되는 것이고, 재량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요건을 구비했다라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네, 이 경우를 지금 상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량행위는 아랫부분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A라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행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A라는 특정 처분에 발령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법적 공권, 행정개입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냥 하자없는 재량권 행사를 통해서 공정한 심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공정한 심사에 따라서 그 요건에 내가 부합하면, 그러면 나에게, 그 허가 처분을 좀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형식적 권리로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밖에 인정이 안 된다 이겁니다.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밖에 인정이 안 된다. 그 공권의 완성도의 측면에 있어 또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 다음 5번에 있는 부간의 허용 이 부분은요. 이제 뒤에서 우리 부간의 위법성과 관련돼서 부간 부가의 가능성 및 한계라는 테마를 배우게 됩니다. 부간 부가의 가능성 및 한계라는 테마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부간을 애당초 붙일 수 없는 행정행위였다면 부간을 붙인 것 자체가 위법이 될 것이고, 이게 바로 부간 부가의 가능성 문제예요. 그 다음 부간을 붙일 수 있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무제한적으로 자유롭게 부간을 붙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일탈하게 되면 또 그 부간이 위법해집니다. 이 1단계, 2단계 논의 중에서 부간 부가의 가능성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간의 허용이라는 것은 부간 부가의 가능성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이제 부간 부가의 가능성 이 부분에서 뒤에서 부간의 가능성 및 한계에 보시면 이 같은 내용이 나와요. 전통적 견해에 따르게 되면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의사작용이 개입되는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부간을 붙일 수 있지만 행정청의 의사작용이 개입되지 않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부간을 붙일 수가 없고,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재량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부간을 붙일 수가 있지만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요건을 충족하면 그냥 A라는 허가 처분을 해줘야만 하는 것이지 부간에 붙여서 허가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 견해다. 이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 지금 터잡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기속행위는 원칙적으로 부간을 붙일 수가 없다. 요건을 구비했으면 순수하게 그 허가 처분만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부간을 붙여서는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엇은 가능하다? 조건부 영업허가와 같은 요건 충족적 부간의 허용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속행위나 재량행위라는 것은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중에서 효과 부분에서 나타나는 법적 성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건 충족적 부간이라는 것은 법률 요건 부분에 바탕을 두고 붙여지는 부간이기 때문에 효과 쪽에 있어서의 기속재량의 문제와 요건 충족적 부간의 문제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개의 문제다. 예외적으로 이런 거는 가능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재량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간단합니다. 그렇죠? 재량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A라는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부간 붙여서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부간을 붙일 수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법률 생활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신분 설정 행위입니다. 신분 설정 행위로서 공무원 임명이나 아니면 귀화 허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특허로서 재량행위의 성격을 띠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간 부과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이 같은 문제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부간의 가능성 및 한계에 대한 테마를 한번 들어보시면 또 연결이 가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식 체계도로 가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사실 이제 법적 성질을 검토하면서 이것이 지금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그 판단하는 기준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준이. 맨 위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구별 기준. 학설이 교과서랑 한번 비교하면서 보세요. 요건대량설, 효과대량설, 그리고 판단여지설, 죄송합니다. 종합설 이렇게 세 개의 학설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들인지 한번 볼게요. 어떤 주장들인지. 요건재량설 같은 경우에는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처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바로 법률 요건이고
이 부분이 바로 법률 효과죠. 법에서 이렇게 조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행위 규범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불확정 개념이 사용이 되었는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의식 체계도에 있는 박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법률 요건 부분이 이의적으로 규정이 돼 있거나 그죠? 불확정 개념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중간 목적으로 규정이 돼 있을 때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어 있긴 한데 불확정성의 그 정도가 좀 낮은 겁니다. 그죠? 불확정성의 정도가 좀 낮은 겁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게 되면 기속행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불확정 개념이란 건 뭔지 아시죠? 이것은 구체적이고 이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다의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개념. 그런 걸 우리가 불확정 개념이라고 하는데 확정되지 않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불확정 개념이라고 하는데 불확정 개념이 전혀 사용되지 않아 있으면 기속행위고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불확정성의 정도가 낮으면 중간 목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바로 뭐예요? 교통의 안전 또는 위해의 방지 이런 경우들이죠. 어느 정도 경계가 나눠져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엔 기속행위로 보고 그다음 종국 목적 규정이 되어 있거나 공백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 종국 목적 규정이라는 것은요. 그 불확정성의 정도가 매우 높은 겁니다. 어떤 경우? 공익상 필요에 따라 이런 거예요.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공익이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나 공백 규정 아무런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간 목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국 목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기속행위로 보고 이때는 이제 재량행위로 보며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이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의적 규정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아예 아무 규정이 없는 경우, 공백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때는 이제 기속행위로 보고 이때는 이제 재량행위로 보자. 근데 지금 이 내용의 이 주장의 문제점이 뭐죠? 문제점이 이 법률 요건 부분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여기서 구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배우신 대로 이것은 기속재량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논의될 것은 뭐예요? 요건 부분에서 논의되는 것은 이건 판단 여지가 인정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죠. 판단 여지가 인정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지 기속재량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요건재량설의 문제점을 우리가 비판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밑에 있는 효과재량설 비교해 보시면요. 이게 또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건재량설이 이 법률 요건 부분에 근거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효과재량설이 이 법률 효과 부분에 근거해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효과재량설이라는 것은요. 그 효과의 그 법적 효과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아니고요. 효과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행위의 효과 내용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내용을 가지고. 근데 그것이 만약에 침익적 행정행위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것은 이제 기속행위고 그것이 이제 수익적 행정행위라고 하게 되면 이거 재량행위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바로 효과재량설입니다. 효과재량설이 효과 규정에 근거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의 내용이 수익적이냐 침익적이냐를 가지고 기속과 재량을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효과재량설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견해들은 다 종래의 견해입니다. 종래의 견해들이에요. 구태의연한 과거의 견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이 판단 여지와 재량을 판례는 구별을 못합니다. 다 따요. 또 판례는 이 효과재량설의 입장을 일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판례 보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은 수익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판례가 나옵니다. 지금 판례는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헷갈리고 있는데 학자들은 요건재량설은 엄연히 법률 효과 부분에 근거해서 논의되어야 되는 기속과 재량 문제를 법률 요건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하고 있고 또한 이와 같은 효과재량설은 엄연히 여러분 어때요? 침익적인 거. 철거명령첩은 어떻습니까? 철거명령첩은 건축법 제79조 1항에 근거한 철거명령첩은 재량행위입니다. 그렇죠? 재량행위입니다. 법에서 재량행위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침익적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재량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처분 어떻습니까? 식품위생법 37조에 따른 영업허가처분 가합상 허가로서 기속행위입니다. 수익적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기속행위입니다. 침익적 처분일 때도 재량이 있고 수익적 처분일 때도 기속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효과재량설 역시도 그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현재의 통설적 견해 그리고 판례의 주류적 견해는 바로 무엇이냐면 종합설의 입장이에요. 종합설. 우리 도의식 체계도의 3번에 있는 종합설을 보시게 되면 우선 1차적으로 1단계입니다. 1단계 근거법 문헌의 표현을 가지고 본다 이거예요. 여러분 답안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법 문헌이라는 표현은 규정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표현입니다. 표현. 법의 표현이에요. 문헌은 표현입니다. 내용이 아니에요. 표현을 보시면 박스에서 기속행위는 행위 요건이 1, 2, 3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을 때 must, 뭐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일의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기속행위다.
그 다음 재량행위, 결정재량의 경우에 있어서 can, 할 수 있다.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처분은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능 규정을 두고 있을 때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재량행위입니다. 이 재량은 결정재량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선택재량을 보시게 되면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상한선을 정하는 겁니다. 상한선을 어떻게 정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럼 상한선을 6개월을 정하면 6개월 밑에서 1일도, 2일도, 3일도, 한 달도, 2달도, 8달 안 되네요. 그렇죠? 5달도, 6달도 이와 같이 그 법적 효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선택재량이 인정되고 또한 상한선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밑에 종류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류를 법적 효과의 종류를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A, B, C, D, E, F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징계처분이죠. 국가공무원법 79조에 보시게 되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중에 하나 할 수 있다.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이와 같은 징계처분 중에 하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종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한 선택재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근거법 문헌에 따른 판단이고 만약 여기서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근거법 문헌만 가지고 봤을 때 그것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가 판단이 불분명하면 헌법상 기본권 관련성 정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래 내려가 보시게 되면 그 같은 행위가 자유권적 기본권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즉 기본권 실현의 목적이 공익 실현의 목적보다 클 때입니다. 밑에 공공복리의 효율적 증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기본권 실현의 의미보다는 공익 실현의 의미가 훨씬 더 클 때,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을 기속행위라고 하고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재량행위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게 되면 가항상 허가와 특허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하죠. 허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이건 원래부터 뭡니까? 건축행위, 건축허가, 영업행위, 영업허가 이런 겁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나 아니면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헌법 제32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법률로서만, 법에 근거된 대로만 제한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행정청의 의사로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로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이 큰 황학상 허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로 법에 정해진 대로만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외의 경우에는 무조건 금지를 해제시켜서 허가를 해줘야만 한다. 기속행위로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고, 그것이 아니라 특허의 경우, 특허 중에 가장 주된 내용이 뭐죠? 공공사업입니다. 공공사업.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시내버스,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 도시가스 허가 또는 전기 항공기 운송사업 면허, 이와 같은 것들은 다 뭐예요? 공공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공사업이라는 것은요, 국민의 생활의 행복과 이익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죠. 이렇게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가장 적절한 수단이 무엇인가,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 공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 선택은 행정청의 재량권으로 남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특허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내용을 다 봤고, 여러분들은 이 도해식 책에 되어 있는 이 박스 4개만 여러분들이 그대로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 로마자 3번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건재량설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법률 요건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법률 요건 부분 가지고 판단한다. 법률 요건이 이리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나 이리적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중간 목적,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중간 목적, 그 불확정성의 정도가 낮은 중간 목적 규정인 경우에는 기속행위로 파악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아무런 규정이 없는 공백 규정인 경우에는 당연히 재량이며, 또한 공익상 필요와 같은 종극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량행위로 파악을 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은 행정행위의 효과 규정이라고 안 했습니다. 효과, 수익적이냐 침익적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수익적 행정행위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가 없는 행정행위,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없는 행정행위는 역시 재량행위로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판례를 보시면 당해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와 문헌, 형식, 당해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이제 요게 많이 고려가 돼요. 밑줄 그시고 당해행위의 성질입니다. 성질. 허가냐 특허냐. 허가는 기속, 특허는 재량. 등을 이제 모두 고려해야 된다라고 해서 종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괄호 보시게 되면 효과재량설의 보충적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판례가 이제 종종 그래요. 수익적 행위이기 때문에 재량이다. 뭐 이렇게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종합설의 입장을 취하는데, 종합설이 이제 통설적 입장이죠. 종합설 보시면 1차적으로는 근거법 문헌의 표현에 따른다. 가능 규정을 두고 있으면 재량행위, 이례적 규정을 두고 있으면 기속행위로 본다. 우리 아까 박스에서 봤고요. 그다음 이와 같이 가능 규정이나 이례적 규정 이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이때 어떻게 한다? 강행위의 성질, 허가냐, 특허냐, 헌법상 기본권 관련성 정도,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기본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파악을 하게 된다. 검토, 법률 요건 부분에서는 판단 여지 문제가 발생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재량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법적 효과를 선택하는 재량입니다.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거냐 말 거냐 결정재량. 어떤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냐 선택지랑. 법적 효과 발생시킬 거냐 말 거냐 어떤 법적 효과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식의 행정청의 의지의 문제. 근데 법률 요건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다? 인식의 문제다. 인식의 문제고 따라서 복수행위가 존재할 수가 없다. 요건 부분에서 재량을 파악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불확정 개념 사용 여부에 따른 문제는 판단 여지에 대한 문제로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이 맞다. 이게 이제 다수의 입장이고요. 다음 효과 재량설. 반대로 침익적인 경우에도 재량인 경우가 있고 또 수익적인 경우에도 기속행위인 경우가 있으니 이 기준은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기속재량을 파악하는데 1단계, 2단계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거법 문헌의 표현을 가지고 먼저 판단하고 만약 이것이 불분명하면 헌법상 기본권 관련성 정도, 당해 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속과 재량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답안지에 길게 논의될 것은 아니고 답안을 쓰면서 앞부분에서 법적 성질을 검토할 때 간략하게 언급이 될 겁니다. 다만 여기서 기속과 재량을 잘못 방향을 설정하는 순간 답안이 모두 다 틀려버리기 때문에 그 내용적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